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금융산업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하고 은행사들의 BIS를 13%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산인의 주 거래은행인 한빛은행은 현재 12%입니다. 때문에 사실상 다음 만기 연장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은행놈들 이거 돈 갖다 쓰라고 빌 때는 저거 갚으라고 지랄이네. 더구나 우리 산인그룹의 부채 비율은 10대 대기업의 평균 부채율인 250%에 비해 다소 높은 428%입니다. 아, 그런 거는 서류로 다 보고 받았으니까 본론부터 합시다. 네? 이에 3월 펀드에서 공개적으로 부채율을 줄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다수의 경제지에서 위기설을 다룬 기사까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부도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론이 뭐냐고 물었는데 말귀를 돈 갚으라 이거 아니야. 얼마냐고. 네, 11조 원입니다. 언제까지? 만기는 내년 1분기까지입니다만 사실상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장난은 11조가 누구해? 이름도 아니고. 아니 은행이 하란다고 뭐 다 해야 되나?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데가 어디 있다고? 회장님께서는 지난 분기 말 시장에서 산인그룹의 부채율을 200%로 낮출 것을 약속하셨고 큰 폭으로 조정되던 주가가 당일 11% 상승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세를 유지해서 현재 저점 대비 40% 상승 중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못 지킨다 그러면 주가는 박살난다. 네. 그래서 자금을 조달해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11조도 갚고 주가도 방어하라는 거네. 네. 무조건. 네. 이상무님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아, 네. 그래서 윤준호 팀장이 올 겁니다. 예? 아니, 걔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애를 지금 다시 본사로 돌리면 그 사원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그니까요. 그 사고치고 도망친 놈이 무슨 낯으로 본사를 들어옵니까? 전무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오해요? 제가 오해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도 이왕 오기로 한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고. 상무님이 불렀어요? 아니요, 회장님이 부르셨습니다. 윤 팀장 오면 뭐부터 팔 거랍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는 윤 팀장이 오면 들어보시죠. 그 윤 팀장한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산인그룹 CFO입니다. 네. 그럼 CFO님 말씀 먼저 들어보시죠. 육참골단 고기 육, 벨참, 뼈, 골, 끈을 탄 내 살을 베어주고 상대 뼈를 끊는다. 그룹이 이 지경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 도려내야죠. 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가 살이고 어디가 뼈인지. 산인그룹 계열사 재무제표입니다. 자, 먼저 건설사업본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매출이 2배로 뛰었죠. 저 때가 제가 용화 ENC 인수하고 나서입니다. 자, 덕분에 건설이 저렇게 잘 버는데 그룹은 왜 이 지경이 됐느냐? 자, 다른 계열사들 대부분이 다 마이너스죠. 호텔, 엔터, 여행사, 식품 다 마이너스. 비발하네. 이거 전화면 봐봐. 저 뭐야? 저 윈드 그래 자전거 저 상장도 못한 거죠. 에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건설이 나머지를 다 먹여 살리는 중이다. 근데 이제는 한계가 와서 더 이상 감당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요? 보니까 아시겠죠? 어디가 뼈고 어디가 살인지. 그럼 도려내야죠. 매출과 영업이익 계산해서 꼴찌부터 매각하겠습니다.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무슨 아이돌 오디션입니까? 왜? 그럼 안 됩니까?
애들도 그렇게 살벌하게 경쟁을 하는데 우리는 더 치열하게 살아야지. 전무님, 그럼 얼마나 팝니까? 11조 원 조달할 때까지죠. 아니 11조면 건설만 남기고 다 팔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걸 왜 당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CFO가 하는 일입니다. 이거 안 보이세요? 건설이 아무리 벌어다 줘도 빚이 11조나 된다지 않습니까? 지금 산인 팔다리 안 자르면 산인 목이 날아가게 생겼다고요, 덕분에. 거기만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익 내고 있는데. 예, 산인 패션. 자, 산인 패션. 매출 4조 2천억에 영업이익 298억이네요. 뭐 이 정도면 뭐 사업을 할 게 아니라 그냥 은행에 갖다 맡기고 이자 받는 게 낫겠다, 그죠? 지난 겨울이 안 추운 걸 어떻게 합니까? 원래 패션이 날씨 영향을 그런 것도 다 미리 알고 대응을 해야죠. 뉴스 안 보세요? 뭐 온난화다 뭐다 그러는 판에 그 패딩 잔뜩 만들어가지고 그 반값에도 다 못 팔아서 지금 다 재고로 잡혀 있죠. 민 대표님, 수요 예측도 다 능력인 겁니다. 자, 다음 산인 호텔. 뭐 코로나 끝나면 대박 난다더니 이게 대박입니까? 아니 그건 솔직히 중국 쪽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요즘 정세가 이런 걸 어떡합니까? 그니까요. 그 어쩔 수가 없으면은 그만하셔야지. 저기 윤 팀장도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윤팀 내가 윤 팀장을 기다려야 됩니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고생하셨네. 상황은 알고 있나? 보내주신 자료 다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냐고. 검토 후에 정리해서 보고서 올리겠습니다. 검토. 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뭐야 왜 분위기가 왜 이러나? 어이? 뭐 왔나? 앉아라. 네 자신 있나? 네, 그럼 네 도와줄 거라도. 제가 원하는 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 그럼 뭐 팀을 만들어가. 한번 해봐. 그래 뭐 이 안에 또 누구 지원자 없나? 와, 뭐 이래 생각해보니까네 다들 잘 안 될 것 같더나. 어이? 간다. 그럼 저도 팀원 뽑으러 가보겠습니다. 지원하신 분? 네. 5시에 부서 사무실에서 면접하시죠. 그럼. M&A 팀은 말씀하신 두 분이 전부인가요? 네.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 성공할까요? 아니요. 그럼 왜 지원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장님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많이 배울 것 같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죠. 아, 그죠. 어떻게 되나 한번 봅시다. 합격인가요? 광민정입니다. 재무 담당이고요. 우순영입니다. 기업 법률 전공이고 이것저것 해요. 최진수 인턴까지 총 3명입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팀장님? 네, 하세요. 혹시 결혼하셨나요? 네. 사실상 건설이 나머지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건설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가 지연되면서 이익률이 하향세를 그리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건축 쪽은 이 법이 바뀌면 모멘텀이 있을 수 있어서요. 이익률이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제외한 회사를 다 팔면 7조 정도가 시장 가격입니다. 건설 빼고 다 팔아서 7조면 우리가 잘하면 11조까지 만들 수 있나요? 쉽진 않겠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을 잘 팔면 불가능하진 않다. 네. 다만 전반적으로 매출이 부진한 문제가 있어서요. 이유는? 온라인 마켓으로 진입하는 데 실패한 게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 저희 주력 기업들은 대부분이 오프라인 매장 판매가 주인데요. 다른 기업들은 10여 년 전부터 D2C로 변경하고 있었고 지금은 온라인 비중이 훨씬 더 큽니다. 그에 비해 산이는 온라인 마켓이 손꼽을 정도고요. 패션 정도네. 아니 솔직히 이러고도 안 망한 게 다행이죠. 요즘 다들 핸드폰으로 사는데.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오는데 아직까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한다는 게 솔직히 충격 먹었습니다. 산인이 아직도 온라인을 안 한다는 거. 우린 더 많이 놀랬구나. 여긴 광고도 안 해요. 광고도 안 해요? 우리 산인그룹은 본사 밑으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는 구조고 이런 구조는 회장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도 이러면 안 된다고 누가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죠. 누가요? 안녕하십니까. M&A 사업부 팀장 윤준호입니다. 먼저 기업 분석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11조 원을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이름부터 정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장명이 제일 어렵죠. 우리가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하니까 이거 좋다. 프로젝트 미션 임파서블. 길어요. 길어요. 과장님이 한번 내보세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산인의 큰 모멘텀이 될 것 같거든요. 그 프로젝트 모멘텀. 프로젝트 모멘텀. 입이 잘 안 붙는데? 우리가 M&A 팀이잖아요. 우리 진수 씨는 당연한 얘기를 새로운 것처럼 참 잘해요. 그죠? M&A, 미션 임파서블, 모멘텀. 다 M으로 시작하니까 프로젝트 이름은 프로젝트 M입니다. 제출해주신 기업 보고서는 잘 검토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덕분에 실사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준비된 자료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이익률이 좋지 않습니다만 올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주셨기에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지난 분기에도 우리 건설이 절반 가까이 했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룹 전체 상황이 좋지 못한 만큼 일부 사업체는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 건 우리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바로 발표하지. 네, 그럼 매각을 추진할 사업체를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건설만 남기고 다 팔면 11조 원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네, 쉽진 않겠지만요.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걸 뭐라고 하는데? 긁지 않은 복권이요? 아, 진출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긁지 않은 복권이 되는 거죠. 그 가능성으로 30% 이상 더 받아낼 수 있잖아요. 아니요.
후발주자인 만큼 마케팅 비용이 상당할 거라서요. 힘듭니다. 건설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정부 정책이 건설에 유리한 입장인 건 맞습니다. 이유는? 선거를 앞두고 경기 둔화를 막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인건설 같이 똘똘한 지역에 사업을 확보해둔 기업에겐 오히려 후재입니다. 건설이 날짜긴 날짜네요. 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룹의 계열사들을 모두 검토하였고 다음의 결과에 도달하였습니다. 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미쳤나? 건설을 매각할 경우 야, 우리 산이는 건설로 먹고 살아. 건설 팔면 다 망해. 산인건설 팔아도 안 망합니다. 아슬아슬하지만 건설을 팔아도 망하진 않습니다. 야, 윤준호, 너 조용히 안 해?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좀 더 들어보시죠. 아, 듣기는 뭘 듣습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너 이거 지금 날 노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회사를 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겠다는 거 아니냐고. 그래 안 그래? 우리 산이는 건설이 매겨 살린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 말씀하신 대로 산인그룹을 건설이 견인한다는 건 시장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알짜만 빼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그 순간 산인은 망합니다. 뭐? 산인이 건설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팔겠다고 하면 시장은 우리를 돈 되는 건 남기고 안 되는 건 다 판다고 생각할 겁니다. 즉, 파는 게 아니라 버리는 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값에 팔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버리는 상품을 제값을 주고 사지 않으니까요. 그럴 경우 7조 원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프로젝트는 실패합니다. 반대가 만만찮을 텐데요. 그니까요. 건설은 또 하전무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렇긴 한데 산인만 생각하면 뭐가 맞습니까? 네. 저도 팀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아, 진수 씨는요? 저도 팀장님 의견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주가가 괜찮을까요? 건설이 빠지면 산이는 마이너스 회사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상장 폐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자, 일단 시간을 벌고 보는 거죠. 그렇다 해도 산인건설은 기껏해야 6조 좀 넘을 건데 건설은 규제 완화라는 호재가 있어서요. 7조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 11조잖아. 나머지는? 지금 산인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건설을 팔아서 7조 원을 확보하면 그 다음을 모색할 수... 너 내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지? 그래놓고 이렇게 뒤통수를 쳐? 네. 하준무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육참 골단,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산인이 내줄 쌀은 건설해야 합니다. 야, 이 새끼야! 아직 그래, 어찌 돼가노? 네. 건설을 팔겠습니다. 얼마나 받겠더라? 현재 시장가는 7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봐라, 뭐. 두 자리를 받아야지. 네. 산인건설은 그래 내가 처음 만든 거 아이가. 그러니까네. 제값은 받아야 안 되겠나? 회장님, 지금 시장가보다 3조나 더 받는 건 현실적으로... 와. 자신 없나? 해보겠습니다. 그래.
진수 씨, 네, 팀장님. 일에 감정 섞지 마세요.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하세요. 쉽지 않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M&A는 말 그대로 전쟁입니다. 최근에 큰 전쟁이 없는 게 M&A가 있어서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전쟁이 무기로 싸운다면 M&A는 계약서로 싸우는 겁니다. 총칼에 감정이 없듯이 계약서에도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전쟁에서 져요. 펀더멘탈은? 펀더멘탈 여기 있습니다. 어때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영업이익률이 낮습니다. 이유는? 최근 땅을 직접 매입해서 재건축하는 모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부동산 매입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스크. 예를 들면? 여기 재건축 사업을 추진했는데 몇 년째 멈춰 있습니다. 주민 동의가 75%를 넘겨야 되는데 못 미치나 봅니다. 얼마나요? 212가구 중에 54가구가 미동의 상태인데요. 한 가구만 더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알바키를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급할 게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설득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이요? 네. 그렇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기 살고 계시는 거고요. 저기 끝집에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세요, 부사장님. 부사장님은 왜 안 가시지? 제가 팀장님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모르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10조는 절대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회장님한텐 된다고 하셨어요? 회장님이 그렇게 물으시는데 안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될 수도 있고요. 일단 티저는 다 돌렸는데 저희가 주목하는 회사는 두 군데입니다. 먼저 참옥건설. 같은 건설사이긴 하지만 여기 주력 분야는 토목입니다. 최근에 난지대교 건설에 참여했었고 중동에도 진출을 했고요. 근데 중동을 가보니까 아파트를 성장 분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을 시도했겠죠? 성과가 안 좋았습니다. 여기랑 아파트는 다르지. 다르죠. 그래도 여기 대표님의 의지가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산인 이 새끼들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건설을 팔지? 그룹에 작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가격을 좀 후려쳐봐요. 대표님, 이게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라서요.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 저희가... 예, 제가 이번에 제대로 후려치겠습니다. 참욱이 입찰에 응할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지금 바로 아파트 건설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라서 과정도 수월할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근데 참옥건설 대표랑 산인건설 대표랑 닮지 않았어요? 변호사님이랑 더 닮은 것 같은데요? 고소할 겁니다. 진짜. 다음은 비움 D&I. 부동산 회사고요. 송도 국제도시 개발을 주도해서 현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우리도 이제 뭐 건설 한번 진출해 볼까 뭐 그런 텐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모 건설사와 M&A를 진행한 바가 있는데
어디를 하겠습니까?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이부건설이요. 왜 결렬됐죠? 오프 더 레코드. 협상 중에 감정 싸움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건설 쪽이 뭐랄까 좀 마초적인 그런 성향이 있는데 비움은 해외파가 많아서 문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라서 비움은 여전히 건설을 탐낼 겁니다. 자본력도 있고요. 사야죠. 산인이면 캐시플로우도 좋고 브랜드 밸류도 좋으니까. 근데 그 브랜드를 그대로 이용하긴 어렵잖아요. 산인 이름을 바꾸면 그만큼 브랜드 가치도 떨어지는 걸 감안해야죠. 그래도 용산 프로젝트에 들어가려면 건설이 필요하죠. 근데 산인건설 거기 대표는 어때요? 그게 건설사가 다 비슷비슷합니다. 난 이래서 노가다가 싫어. 그래도 해야죠. 해야죠. 여기도 좋은데요? 그럼 우리 리스크는요? 산인건설 리스크 이미 아시겠지만 충렬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사실 이 리스크는 계산하기는 좀 까다로운데 이미 투입된 비용이 8,800억입니다.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해요. 주민 동의 없이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좀 체크해 주세요. 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 동의가 뭐 제일 어렵다고는 하더라고요. 거기 살고 계신 할머니 한 분 사인이 필요한데 무슨 사정이 있으신지. 제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을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 건설이 7조라고. 네, 6조 5천 정도로 보고 있지만 7조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설득은 해보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두 자리라 얘기하셨으니 7조로는 어렵지 싶어. 네. 그렇다고 팔지 말라는 것도 아닐 거네. 회장님이 건설 현장의 관리자로 시작하셨거든. 그래서 애착이 크신 거야. 그렇다고 건설을 지키자니 그룹이 위태롭고 팔자니 아쉽고 그러니 번복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계신 거지. 10조로 팔릴 일은 만무하니까요. 자네 부담 주려는 건 아니지만 가격을 보고 결정하시겠다는 거지. 회장님께서는 산인건설에 대해 애착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건설이라는 산업 자체에 대해? 땀을 흘려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산소 가셨나 했는데 박스만 오셨어요?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오셨대요? 엘리베이터 있으면 편하셨을 텐데. 누가 엘리베이터 타고 싶대? 에? 재건축 얘기할 것 같으면 가! 다시 오지 마라! 에이, 아니네요. 아유, 아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유 이 귀한 걸 씻고 그냥 그 육육 깡패 드세요. 그거 똑같아 이놈의 새끼. 에휴, 아유 나도 그냥 가. 당황하셨죠? 할머니가 원래는 화를 잘 안 내시는데 그 때문에. 아니에요. 부사장님도 할머니 설득하려고 오신 거예요? 네. 근데 무슨 제사 지내세요? 제수 그러시던데. 그랬나요? 1942년생 최강필? 얼마 예상하세요? 시장 평가가 6조 5천이니까 한 8조. 8. 에이. 사기꾼. 남자끼리 딱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얼마입니까? 입찰인데 그런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할아버지 묘소를 지키기 위해 재건축에 반대하신 건가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나란히 묻히고 싶으실까요? 네. 맨날 그 말씀하십니다. 긴장돼. 느낌이 왔습니다. 7조 나올 것 같습니다. 잠옷? 얼마야? 6조 9천입니다. 그것도 대단하다. 조금 아쉽네. 비용 D&I 왜요? 왜? 진짜 7조 왜요? 7조 9,999억.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정부 규제가 풀리지 않을 위험을 우리가 테이킹하는 거니까. 얼마나 생각하세요? 4,400억입니다. 여기에 이자 비용이 붙을 거고요. 너무 과한데요? 여기 기집행된 금액이 8,800억입니다. 재건축 승인이 날 확률은 반반이고요. 반보다 훨씬 높은데. 8,800에 반 4,400억. 그 리스크를 우리가 떠안는 비용으로 20% 추가하면 그럼 얼마죠? 5,280억입니다. 그럼 7조 4천억 정도 되는 건가요? 인수 금액이. 7조 4,719억입니다. 그 위험 부담 금액을 5,280억으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쿨하시. 그럼 5,300억 깎아주시는 걸로 알고 갈게요. 근데 대표님, 저희가 이 위험 부담을 없애드리면요? 그 비용도 5,300억입니까? 아니, 재건축 되는 게 디폴트죠. 근데 그게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까 깎은 거고요. 그럼 재건축이 언젠간 된다는 건 동의하시는 거죠? 네, 그건 동의해요. 문제는 언제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동안 기집행된 비용에 대한 이자, 관련 인력에 대한 비용, 정부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 같은 것들은 산인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재건축이 안 되는 게 리스크인 게 아니라 빠른 시간 안에 재건축 승인이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전문 업체에서 이렇게 사진이랑 똑같이 해드릴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인수 전에 재건축 승인을 받아들이면 리스크 금액으로 보신 5,300억만큼의 성과로도 인정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이미 인수 제한가에 포함되는 그렇게 인정해 드릴게요. 근데 언제까지 오실 건데요? 저는 오늘 실사 끝낼 거라서요. 오늘까지요. 주민동의서 75% 동의받았습니다. 그럼 받아놓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마지막 한 장은 방금 받았습니다. 부사장님이 애쓰셨더라고요. 팀장님, 진짜 다 받으실 건 아니죠? 5,280억. 5,300억인데요. 저는 제 돈 들어가는 건데 팀장님은 월급 받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회사를 살려야 해서요. 대표님, 일전에 왜 건설을 파냐고 물으셨죠? 네, 물었어요. 왜요? 제일 좋은 걸 팔아야 산인그룹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알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 받을 거냐고요. 대표님이랑만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진짜 8조 5,299억 다 받으실 건 아니죠? 299억 대신 묘지 하나 사주세요. 그게 비움에게도 훨씬 좋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묘지라니? 비움 D&I가 산인건설을 인수했습니다. 올해 가장 큰 M&A였는데요. 비움 D&I는 이를 통해 아파트 건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입니다. 비움 D&I 관련해서 다른 소식도 있죠? 네, 훈훈한 소식인데요. 산인건설에서 진행하다가 막혔던 재건축 사업을 비움 D&I가 인수하면서 해결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주민 아파트 뒷산에 묘를 썼던 겁니다. 주민분이 할머니신데요. 그 내외분 할아버지의 묘였습니다. 불법이죠, 아마. 네, 또 법적으로 부부가 아니기도 해서요. 재건축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땅의 소유주도 산인건설, 이제는 비움 D&I겠고요. 그런데요? 하지만 비움 D&I가 할아버지의 묘를 고향으로 이장해드리고 또 재건축에 대한 권리도 인정해주면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A가 총칼 없는 전쟁이라고 불리는데요. 전장에서도 훈훈한 소식이네요. 네, 경제 뉴스를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뉴스는 저도 처음입니다. 자, 그럼 비움 D&I 대표님의 인터뷰를 보시죠. 저희 비움 D&I는 단순히 살기 좋은 아파트가 아니라 사람이 사는 사람다운 주거지를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다운 공간을 만드는 건설사로 대한민국의 주거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징글징글한 분 여기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파트 건설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혹시 산인에서 나오게 되면 우리랑 일해요. 보고요. 아, 대표님! 우리 건설 대표님 인사시켜드려야겠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되셨네요. 팀장님이 절 추천하셨다고. 제가요? 사장님. 그래. 아이고야, 그래. 반갑습니다. 건설은 제일 아끼던 놈이라 잘 부탁하십시다. 네, 회장님. 저도 귀하게 키우겠습니다. 부탁합시다. 말씀 나누세요. 그래. 그까 그래. 너도 수고 많았다 그래.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건설에 애착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 내가 뭐 10조는 받아야 된다 했거든. 근데 아이고야 이 사모가 억수로 우기더라고. 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럼 이제 다 됐나? 아직 금액이 모자랍니다. 그거야 뭐 얼마 안 됐겠는데 그자? 2조 5천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니 또 뭐 팔기가? 이번엔 사겠습니다. 봐라. 건설도 니 팔아먹고 여자를 뭐 또 다른 거 산다고? 네. 사겠습니다.
팀장님이 이번엔 산대요. 어딜요? 게임 회사요. 게임에서? 재미는 있겠다, 그지? 네, 완전.